2022년 고2 모의고사 9월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전체 단락 구조를 좀 얘기를 하면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앞부분이 있지. 이 앞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과연 양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양육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양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쫙 깔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양육은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좋은 양육인가에 대한 그 해결책, 그것을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이겠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양육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배경 설정이지. 배경 설정. 양육이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양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짜 좋은 양육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락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고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단락은 기본적으로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빈칸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앞부분에서 과연 양육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대이하라고. 자, 뭐라고? 대절은 끝까지 가는데 이 절 안에 이제 이부절, 부사절이 들어왔네. 만약 우리 아이가 would just behave, 정당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행동을 잘한다면 이 뜻이지. We could stay calm. 우리는 차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동을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바르게 하면,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 부모들이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한대 대부분. 그런데 the truth, 진실은 is that 이 아이다.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닌가 봐. 그럼 진실은 뭔가? 제절은 당연히 끝까지 가는데 대절의 주어가 동명사절이 된다. 동명사절이 이렇게 actions까지 되지. 대절의 동사는 is이고 그 다음에 보호가 다시 what절이 왔다. 자, 그러면 해석은 이거야. 진실은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은, 자,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평화롭게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평화롭게 느끼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우리의 감정과,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평화롭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차분함을 느끼는 것, 평화롭게 느끼는 것은 아이가 행동을 잘하면 평화롭게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실은 우리 부모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도 만들고 부모를 아니면 뭐 평화롭지 못하게도 만들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통제할 수 없다. 또는 그 장애물을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장애물? 그들이 직면할 장애물. 관계사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또는 그 아이들이 직면할 어떤 장애물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기서 우리는 부모다. 우리 부모들은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뭐를? 우리 자신의 행동을.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양육 딱 설명을 하네. 양육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지 뭐에 관한 것이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양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양육이라는 거야. 그래서 in fact, 실제로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doesn't take place,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 사이에서? 바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대기 법이지, 바로 부모 내에서, 부모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 자신과의 어떤 관계다. 그게 양육이라는 거네. 자, 이게 이제까지 이제 양육에 대한 정의를 딱 한 거야.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양육.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런 이러한 양육이 이러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래쪽에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when a storm brews. 자, 폭풍이 막 시작하려 할 때 brew 하면 어떤 일이 태동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 뭐 끓이다 이런 타동사로 쓰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자동사로 쓰면 어떤 나쁜 안 좋은 일이 태동한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폭풍이 막 일어나려 할 때 한 부모의 반응은 either A or B네. 그것을 잠잠하게 하거나 또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로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막 이제 일어나려 할 때 여기서 폭풍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아이 쪽에서 자기 자녀 쪽에서의 폭풍이 막 이렇게 일어나려 할 때 그 폭풍을 잠재우든지 아니면 그 폭풍이 쓰나미급으로 커지게 하든지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부모라는 거야. 부모의 반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staying calm, 차분하게 머무는 것, 뭐 할 정도로 충분히,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모든 그러한 어떤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그거다. 그 childish한 유치한 행동 뒤에 있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감정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이 성장해야지 그렇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때지?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는 때 뭐 하도록? 성찰하도록. 그러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의 버튼이 눌러지는 그러한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not just 뭐가 아니라 단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트랙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eer, 우리 자신을 조종해서 다시 트랙 위에 우리의 원래 상태로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하는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거지. 왜?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순간 아이들의 행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냥 탁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평정심을 잃었구나. 오히려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서 원래 차분한 상태로 아이들과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빠진 자리 여기야. 존재하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면 성장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what enables,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당신이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 그 편안한 평화로운 부모가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러한 내면의 성장이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니? 답은 그러니까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양육에 중요하다. 2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번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너희가 생각하면 되겠지. 첫 번째 부분은 무슨 얘기를 했지? 바로 양육이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야? 양육은 어떤 아이와 부모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게 그게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양육할 때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의 정의가 이렇다 보니까 자, 아이들의 어떤 유치한 행동에 대해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차분함은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되는데? 바로 부모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내적으로 성장해야지 이런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평화로운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단락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빈칸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들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 다 나올 수 있는데 뭐 굳이 그 중에서도 좀 나올 만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괜찮지. 양육에 대한 정의. 양육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힘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 외에도 뭐 빈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맥락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뭐 빈칸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칸하고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문장 넣기 대비하는 부분은 바로 in fact 이 부분 정도는 문장 넣기는 좀 대비를 잘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